맨시티가 또 한 번 고전했습니다. 빌라파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리그 상위권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상위권 팀들이 조금씩 미끄러지는 라운드라 승점을 얻지 못한 게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아쉬운 경기력이 나올 때만 리뷰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이번 경기에서 짚어볼 5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조금 가볍긴 하지만 서드킷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유출 사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번 시즌 맨시티의 서드킷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드킷은 꾸준하게 별로이긴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서드킷은 잘 뽑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 특히나 더 별로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니폼이 경기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력까지 함께 좋지 않으니 유니폼이 더 별로인 것 같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는 양 윙어의 부진입니다. 사비뉴와 오스카밥 둘 다 기회를 얻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비뉴는 몇 차례 돌파 시도를 했지만 수비에 막히거나 공을 쉽게 잃는 장면이 많았죠. 특히 돌파가 성공하고 나서 아무나 받아라 식으로 올리는 크로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스카밤 역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움직였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과감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지는 2선 침묵이 다시 반복된 셈입니다. 결국 측면에서 위협이 사라지니까 빌라 수비는 중앙만 압박하면 됐고 홀란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 내에서 역할의 이해도와 연결성 부족의 문제로 보입니다. 추가로 공격력뿐만 아니라 압박 타이밍에서도 문제가 보였습니다. 사비뉴는 시야의 문제인지 자주 압박해야 할 선수를 놓치며 공간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오스카밥의 경우 체력적인 관리를 위해서인지 팀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압박하지 않으며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잘 풀어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홀란드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부담과 팀 전술적인 호흡에서 도쿠 외에 나머지 윙어들이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번 경기에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레인더르스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겼습니다. 로드리의 부재와 니코 곤잘레스가 약간의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죽이는 선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인더르스는 공격 전개와 전진 패스의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는 강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을 빼앗겼을 때의 수비력이 좋지 않은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펩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로드리 없는 플랜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레인더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단 확실히 8번 역할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느껴지네요. 레인더르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맨시티 팬들에겐 뭔가 기시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귄도안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때와 꽤나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인더르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에 대한 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는 홀란드 의존도 문제입니다. 맨시티는 사실상 홀란드가 득점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득점 외에도 양 윙어와 미드필더들의 득점력도 꽤나 중요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는 홀란드 외에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조용한 상황이죠. 그나마 초반에는 도쿠와 포든이 그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이번 경기에선 두 선수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홀란드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두 줄 수비를 통해 홀란드를 틀어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홀란드가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 두세 명이 동시에 압박했고 맨시티는 그 압박을 풀어내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 윙어의 부진, 이선의 침묵이 겹치면서 결국 홀란드는 그라운드 위에 외로운 거인이 되었습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이 구조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득점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홀란드가 막힌 날엔 팀 전체가 멈춰버리는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그래도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았다입니다. 팬 입장에선 답답하겠지만 펩 과르디올라 체제의 맨시티는 항상 시즌 초반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시즌의 우승을 점쳐봐야 할 시기는 겨울이 지나 봄일 것이고 그 시기에 상위 테이블에 있기 위해 한 경기 한 경기를 잘 치러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 경기는 대놓고 선발 라인업부터 던진 경기였다고도 느껴지네요. 부상 선수들의 몸 상태가 나아질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라인업으로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네스의 발전하는 모습과 포든, 도쿠, 홀란드의 좋은 폼, 돈나룸마의 든든함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준다면 우승 경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번 시즌 초반에 이어지고 있어 힘드실 팬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펩은 늘 답을 찾았고 이 팀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시즌 느낌이 나는 이번 경기였다 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 시즌 맨시티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이번 경기와 같은 모습은 아마 펩과 코치진이라면 또다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패배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문제라고 느껴지셨던 부분들은 어떤 점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